자,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올해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지인들이나 이제 만나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다른 무엇보다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그러한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피하는 게 좋지만, 올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종종 연속 적자인 기업에 대해서 어떤 카더라 통신이 꼭 돌아요. 카더라 통신, 루머 이야기 있잖아요. 이 종목이 어떤 투자자가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살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몇 배 먹을 수 있어, 이런 식의 루머가 돕니다. 하지만 그런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면 연속 적자 기업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10년 전 역사가 또 반복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냉정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태영건설 이슈가 계속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고 시끌시끌하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태영그룹 관련한 회장의 태도가 좋네 마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태영건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잠재적인 불안 요인인 PF 문제에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잘 봉합되면은 연이어지는 이제 PF 문제가 잘 봉합되겠지만, 혹시나 이게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러면 산발적으로 문제들이 펑펑 터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뭔가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뉴스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은 마치 10년 전 금호그룹 위기나 동양그룹 사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때 당시 생각해 보게 되면요, 2010년대 초반이죠. 2010년대 초반. 자,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고 2010년대 초반에 굵직한 대기업들조차도 리스크 상황, 재무 리스크 상황이 크게 발생했고, 저축은행 사태, PF 문제, 10년 전에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지금은 뭔가 넓게 퍼진 것은 아니고,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태영건설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고, 10년 전에는 대기업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이제 대기업인가 싶지만, 그땐 정말 홍보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런 대기업들이 수면 위에서 뻥뻥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대기업이 그렇게 휘청휘청거리니까 당연히 그냥 그 밑에 중견기업들도 위기에 많이 빠졌었고요. 이 2010년대 초반 일입니다. 이게 2014년까지도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식시장에서는요, 연쇄 상장 폐지가 발생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싶지만요, 요 표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1999년부터 해서 최근이 아니고 2019년까지,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KRX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상장 폐지된 종목인데, 불미스럽게, 상장 폐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합병하다 보니까 기분 좋게 이게 아웃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감사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또는 부도, 이런 문제로 해서 불미스럽게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과거에 보게 되면요. 2000년 IT 버블,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장 폐지가, 우르르 몰렸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어떤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해에, 상장 폐지가 크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010년대 초반 보시게 되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는 2006에서 2008년까지는 상장 폐지가 별로 없었다가 금융위기를 보낸 2009년부터 해서 2009년부터 해서 상장 폐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파가 2011, 12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그 이후에 보면 상장 폐지 수가 적게 발생하는 한 15개, 10개 이렇게까지 줄어들어요. 최근에는 한 30개, 30개, 그 정도로 크게 줄어 있습니다. 30개라고 하더라도 2010년대에 초반의 상장 폐지 수에 비하면은 현격히 적은 것이죠. 그러면 뭔 차이냐? 왜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해서는 상장 폐지가 줄었고 지금도 많지 않냐? 저금리였기 때문입니다. 저금리였다 보니까 상장 폐지를 당할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선가 돈을 끌어와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뭔가 조금 금리를 더 준다 싶은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이 몰립니다. 지금으로선 좀 상상이 안 가실 수 있겠지만 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과 같은 매자닌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받으면 돼 하는 정도로, 그때 당시 은행금리 1% 그랬으니까요. 상장 폐지돼야 될 그러한 회사들까지도 그렇게 자금 수요를 받으면서 연명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갔어요. 하지만 2010년대 초반에는 금융위기 거치면서 금융 시스템의 크랙이 가고, 그리고 자금 경색이 가고, 그리고 금융 구조가 취약한, 재무 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돈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돈줄이 끊겨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저렇게 상장 폐지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2024년이에요. 우리 22에서 2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 고금리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2010년대 보지 못했던 고금리 상황이 지속 중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약해진 고리, 녹슬고, 이제 힘이 약해진 고리가 쇠사슬 고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고리에서 이제 뭔가 크랙이 갑니다. 통 치면 이제 툭 끊어지죠. 녹슨 고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일단은 태용그룹에서 좀 소음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 보내면서 산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제가 이야기 오늘 드리고자 하는 연속 적자 기업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연속 적자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상장 폐지돼야 될 기업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연명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가능했지만,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어찌어찌 버티는 회사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분명 발생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저의 지인 중에 몇몇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어요. 모멘텀이 좋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회사인지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저거 빨리 털고 나와라. 냉정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빨리 털어라 이런 표현은 아니고, 아닌데 이건 아니라고 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표현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 회사는 뭐 재무적 리스크가 터진 건 아니지만 저렇게 연속 적자인 기업은 꿈으로만 주가가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재무적인 부분, 연속 적자가 연속되는데, 이어지는데, 만약에 자금줄이 동난다? 저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재무적인 트릭. 예. 어떤 트릭이냐?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해서 돈을 끌어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회사들이 예, 주식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앞서 언급드린 대로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젠 자금을 끌어오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게 되죠. 끌어왔다 하더라도 고금리에 따른 이자 문제. 예, 이자 못 갚으면 뭐다? 부도죠. 자, 연속 적자 기업, 그러하기에 우리가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얼마 전까지는 어찌어찌 버텼다 하더라도 이제는 무조건 피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차트만 보고 모멘텀만 쫓아서 또는 카더라 통신, 카더라 루머, 예, 이것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적어도 연속 적자인 기업은 예, 무조건 피하십시오. 이런 상황이 예, 1, 2년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예, 버틸 수는 있죠. 예, 버티다가 힘이 탁 어느 순간 핀트 안 맞으면 그냥 탁 터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10년 전에 제 지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차트만 보고 카더라 통신, 모멘텀만 보고 투자했던 종목이 제가 이렇게 쓱 봐도 저거 재무구조나 뭐 적자 상황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이 터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봤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예, 저금리 상황에서의 환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연속 적자 한데 한 2, 3년 동안 연속 적자야. 그럼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예, 적어도 1, 2년은 그렇게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인가요? 하지만 예, 저희 증시토크 보신 분들은 냉정하게 투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